33년 전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관문 역할을 해온 김포국제공항입니다. 1986년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당시 공항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오가는 승객들로 분주했던 공항 청사. 그런데 국제선 5번 출입구와 6번 출입구 사이에 있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일가족 4명과 당시 공항관리공단 직원 1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현장을 수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폭발은 수류탄 무려 7개와 맞먹는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 자, 그런데요, 당시 사고를 두고 경찰은 물론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까지 합세해 수사를 했지만요.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지만 아시안게임을 앞둔 상황이라 단서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잊혀져 가던 이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을 집요하게 쫓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이니치 신문사 무라타 노부이코 기자였습니다. 그는 무려 23년이 지난 2009년 3월 자신이 쫓은 진실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사건의 배후 조종자는 고 김일성과 김정일. 범행을 지휘한 것은 무슬림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로요. 청부 테러리스트로 악명 높은 아부 니달이 북한과 손을 잡고 김포공항 폭탄 테러를 벌였다는 사실을 동독 정부기관 슈타지의 비밀 기록을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김포공항에 잠입해 테러를 벌인 과정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동 수사가 너무나 미흡했고요. 그날의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가려졌습니다. 그날 김포국제공항 테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탈리아 남부의 한 마을 운전 중이던 알로이시오 조르다노 씨는 음주 단속 경찰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떨리는 눈빛의 조르다노. 그런데 그때 여기요. 저 뒷좌석의 아이는 누굽니까? 아들인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조르다노. 결국 조르다노는 경찰과 함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 뭐냐 또. 온 집안은 쥐와 벌레로 들끓었고 심지어 화장실도 플라스틱 양동이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지옥 같은 곳에 온몸이 찢기고 멍든 채 묵혀있는 여자와 날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뭐야 또.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지난 11월. 얼마 안 됐네요. 지난 11월이요? 그렇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젤리아 근처의 한 시골 마을에 루마니아 출신의 19세 소녀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이 소녀가 찾은 일자리는 불치병을 앓고 혼자 사는 한 부인의 간병인 자리. 하지만 부인의 병색은 점점 악화되어 갔는데 그런데 그때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던 부인의 남편 알로이시오 조르다노 씨가 돌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인은 남편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요. 간병인 소녀에게 조르다노 씨는 당분간 지낼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헐어빠진 오두막집 앞. 이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소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조르다노 씨에게 그대로 감금당하고 맙니다. 조르다노, 그의 정체는 알고 보니 여성 유괴 및 성폭행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풀려나 집을 오랜만에 찾아왔던 남자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19세 소녀가 29이 될 때까지 무려 10여 년이나 흘러서야 세상에 알려진 지옥. 한 남자의 비뚤어진 욕망으로 짓밟힌 한 소녀의 10년. 그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2011년 9월 어느 날 리앙시의 한 경찰서로 한 여성이 뛰쳐들어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지하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거기에 다른 여자들도 더 있어요. 여자와 함께 급히 찾은 인근의 한 아파트.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외관과는 달리 지하에는 감옥으로 개조된 지하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 3명의 여성이 갇혀있던 겁니다. 저렇게. 그렇게 그녀들의 존재와 함께 2011년 중국을 경악해 만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피의자 혐의는 고의 살인, 강간, 집단 매춤, 불법 감금, 마약 제조, 음란물 유포 등입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리 하옹. 리양시 품질 및 기술 관리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던 건데요.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늘 평판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완벽한 모습 뒤에 가려진 엽기 행각들. 아내에겐 야간 업무를 한다며 집을 나선 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지하 감옥.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납치한 여성들에게 폭행과 강간을 일삼았고 그러던 2011년 9월 많은 돈이 필요했던 리아오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한 여성이 탈출했고요. 경찰에 신고하며 그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이 말이 그냥 딱 맞는 인간이네요. 네.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잔혹한 양면성, 완벽한 공무원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1994년 4월 23일 도쿄의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한 청소부는 쓰레기통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맙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비닐 봉지 속에 토막난 사람의 발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은 곧바로 공원 전체의 쓰레기통을 샅샅이 수색했는데요. 그 결과 공원 내에 있는 7개의 쓰레기통에서 무려 27조각으로 토막난 사체를 발견. 하지만 이 27조각은 전체 시신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일부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니 근데 일단은 너무 잔인하거든요. 이건 정말 원한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일단 누구일까요? 네. 경찰은 피해자의 손발과 남아있는 지문 또 DNA를 통해 간신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피해자는 바로 35세 1급 건축사 카와무라 세이치. 이 남자의 죽음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문점. 대체 누가 어떤 원한이 있어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그의 사체가 너무나도 일정하게 약 20cm 길이로 토막나 있었는데 공원 쓰레기통 투입구의 크기와 꼭 맞게 잘린 거라는 점. 이게 미리 유기할 곳까지 다 계획을 해놨다는 거죠. 또한 사체의 혈액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완전히 빠진 상태. 게다가 가장 미스터리한 건 매일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원에서 어떻게 그 어떤 목격자도 없이 시신을 이렇게 여러 곳의 쓰레기통에 유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6개월 후 단서 하나를 찾게 됐는데 사건 당일 공원 근처 편의점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 남자 2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곧바로 경찰은 목격담을 토대로 제작한 몽따주를 도쿄 시내 전역에 배포했지만 이 역시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베를린에 위치한 B은행. 이 은행에서는 VIP 고객들의 귀중품과 고액 수표 등을 개인 금고에 철저히 보관하고 있는데요. 2개 이상의 비밀번호와 지문인식 등을 이용한 최첨단 생체 바이오 시스템까지,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VIP 담당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특급 보안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누군가 귀중품 보관실에 100개가 넘는 개인 금고들을 모두 털어서 어머. 약 1,000만 유로, 어. 우리 돈 약 128억 원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어떻게 저게 다 틀려요? 대박이다. 정말 최고로 철통 보안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가. 경찰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경보음도 울리지 않은 데다가 CCTV 어디에도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범인은 말 그대로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땅굴입니다. 아, 땅굴이라고요? 혹시 너니? 어떻게 맞췄지? 아니 CCTV 안 잡혔다며. 그럼 어디로 오겠어? 땅으로 오지. 땅굴 정답입니다. 정답! 기사의 기운을 확 빼네. 자, 범인이 이렇게 감쪽 같은 범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전문가 뺨치는 솜씨를 만든 터널입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터널. 땅 속에 터널을 판 겁니다. 와,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야금야금 팠나 보다. 와. 범인은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금고를 연결하는 30m 길이의 터널을 매우 정교하게 팠는데
얼마나 철저했던지 이 터널 붕괴에 대비해 1,000개 이상의 나무 지지대까지 설치했다고 왜 합니다. 저는 내부 공사까지 해놨네. 붕괴되면 압사당하니까. 그렇죠. 조사 결과 범인은 이 터널을 파기 위해 가짜 네덜란드인 신분증을 이용해서요. 은행 인근 지하 주차장을 임대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봐 사건 당일 터널에 불을 지르는 철두철미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은행 철도라고 보도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가 됐네요. 영화 같은 일이. 근데 어떻게 됐나요? 범인은 좀 잡았나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경찰은 터널과 연결된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한 남자를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몽타주를 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2014년 3월 29일 네덜란드인 두 친구 22살 리잔과 21살 크리스 두 친구는 파나마의 보케테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울창한 자연에 반한 두 친구. 그래서 홈스테이 가족이 키우는 개 블루와 함께 하이킹을 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두 소녀는 돌아오지 않고 데리고 갔던 반려견 블루만 혼자 집에 왔습니다. 뭐죠? 왜? 경찰들은 곧장 수색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녀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결국 파나마 당국은 특수부대를 동원 그리고 두 소녀의 모국인 네덜란드 경찰팀까지 가세해 수색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0일 동안 숲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그녀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아,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갈 데가 없잖아요. 저기 뭐 산인데. 대체 어디로 간 거죠? 그런데 그녀들이 실종된 지 10주가 지났을 무렵 단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리잔이 메고 나간 파란색 가방이 발견된 건데요. 그런데 이 가방이 발견된 곳은 홈스테이 지역인 보케테에서 걸어서 무려 15시간이나 걸리는 한 강둑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83달러와 여권, 물병, 카메라, 속옷, 그리고 스마트폰 2대가 있었습니다. 네. 경찰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역추적을 시작했죠. 응? 그녀들이 하이킹을 떠난 날은 4월 1일. 그런데 하이킹 시작 몇 시간 만에 그녀들은 네덜란드와 파나마의 응급 전화번호로 긴급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아 전화 연결에 실패. 하지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후 7일과 10일 사이에 긴급 전화를 한 횟수가 무려 77번.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이었는데요. 카메라 안에는 하이킹을 떠난 4월 1일 즐겁게 등산로를 오르는 두 소녀의 모습도 담겼는데 근데요? 실종된 지 일주일 뒤인 4월 8일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2분 간격으로 깜깜한 숲속에서 플래시를 터뜨려 찍은 사진이 90여 장. 그리고 그 사진 안에는 크리스로 추정되는 피 묻은 머리 사진까지. 어메. 그리고 2달 뒤엔 뼈 33개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그중에 28개는 리잔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녀들이 깊은 숲속에서 야생동물의 습격을 당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요. 하지만 발견된 뼈에선 동물의 흔적 하나 없이 마치 사람이 표백이라도 한 듯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녀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 진실은 말없는 두 소녀와 강아지 블루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